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잭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B5번이죠. 거기서 윤석열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기초연금을 40만 원 인상하는데 속도와 대상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단계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30에서 40만 원을 올리는 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두 번째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폐지 또는 부분적 완화를 통해서 그 수혜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 대상 집단을 좀 넓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했을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30에서 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일단 보류.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연금 개혁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연금 개혁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상이 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보류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행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폐지 또는 부분적 완화와, 세 번째, 기초연금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에서도 연계 감액 제도를 미세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죠.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고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 대상을 일단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 제가 정책 결정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재정이 감당을 할 수 없다면은 그 확대라는 게 지속성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수혜 대상이 어느 정도의 완만한 증가율, 그 수혜 집단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서 그 범위에서 완만한 증가를 해줘야지 재정이 감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 어려운 현실에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집단이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주시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중앙일보 2022년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여기서 어, 윤석열 당선인의 사회복지 수석 지명자죠.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의 사회복지 정책을 주도를 하고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 주도한 공약에 보면 기초연금 30에서 40만 원 인상도 있지만, 이 부분은 보류하고 기초수급자 10만 원 추가 지급, 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이 정책, 기사의 기자의 질문에 대답입니다. 기초연금부터 올리면 다른 논의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내년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올린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인수위의 발표에 의해서 기각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뭐냐?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을 눈여겨봐 달라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 현황인데요. 이 시계열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나타난
비율인데요. 보통 기초수급자 비율이 전 국민 대비 3.1, 3.2, 3.2, 2.9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더라도 2011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 다 2점대에서 3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노인 세대, 기초수급자 중에 노인 세대가 지금 43만 정도, 43만 9천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2021년 기준 50만 정도 됩니다. 지금 기초수급자가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전체 국민에서 기초수급자 비율이 3. 몇 퍼센트, 2. 몇 퍼센트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이러한 집단에서도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 사실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분들에게 지급될 그 재정도 추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은 명확하겠죠.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볼 때 이것이 정책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 노인 50만 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묶여서 수년째 기초연금 혜택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자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에서 2019년도에 이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월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당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2019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면 2019년 기사에 보면 생계급여, 기초급여 10만 원 중복 지급된 연 5천만 원 5천억 원 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5천억 원은 생계급여와 기초급여 중복 지급됐을 때 생계급여에 관련된 재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연금만 관련해서 10만 원씩을 지급하면은 노인 인구 50만 명당 1년에 소요되는 게 한 600억 정도? 한 달에 50억이니까 1년이면 600억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당 못할 재정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 재원이 5천억 원이라는 건 전체 중복 지급 때 생계급여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고, 기초연금만 하면은 한 600억 정도 추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 작년에 국회 통과 한 차례 무산됐고, 올해 2019년 기준 다시 시도되었다. 이 두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좌절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이렇게 기초연금의 혜택이 갈 것이라고 추론하는 근거, 이렇게 과거에 두 번의 정책으로 입안될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에 가장 적합한, 지급받으면 즉시 혜택을 보는 집단이고 예산도 특별히 감당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집단, 그러니까 이 집단이라는 게 아니죠. 이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정책 결정자는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추론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 아까 두 번째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완화, 조금의 조정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버들도 이제 약간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65세 전체 지급 뭐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유튜버도 나오고 있고, 아직도 그걸 이제 선동하면서 될 거다고 헛된 기대, 이런 것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감시하자 뭐 이렇게 하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처음부터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65세 전체 지급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도 보수적으로 보자 라고 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유튜버들도 이렇게 어그로 끌다가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태세를 전환하는 것이 이제 지금 눈에 보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 좀, 물론 뭐 영상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영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잭이었습니다.